우리가 ETF 투자를 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자, 해외 ETF와 국내 ETF의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 일정 금액 이하는 해외 ETF가 유리하고요. 자, 일정 금액 이상은 국내 ETF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자, 오늘은 해외 ETF로 투자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과 국내 ETF로 투자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채권시장 시황 및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머니부티크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투자 가이드도 발행을 했어요. 자, 24년 2월호 투자 가이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에서 다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영상이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PB를 4년 했고요. 그리고 하나원큐에서 디지털 PB, 마이 PB 등 디지털 업무를 한 6년 정도 담당을 했었어요. 제가 한 20년이 넘는 은행 생활을 마무리를 지난 1월 31일에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더 자주 만나 뵙기 위해서 퇴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 진정성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도 더 자주 올릴 거고요. 더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 응원의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ETF는 해외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달러로 투자하는 해외 ETF도 있고요. 또 국내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원화로 투자하는 국내 ETF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판 ETF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보는 ETF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유사하게 복제해서 국내에 상장한 ETF들인데요. 제가 SPY나 QQQ 같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생략했어요. 자, 여기 보는 이 ETF들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맞춰서 달러가 아닌 원화로 편하게 미국에 상장된 유망한 ETF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국내 ETF예요. 이 중에는 똑같은 기초지수를 쓰는 상품도 있고요. 자, 여기서 기초지수라는 것은 ETF를 투자할 때 추종하는 지수를 뜻하는데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QYLD의 기초지수가 이 지수인데요.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의 기초지수도 이처럼 동일한 거죠. 자, 이처럼 해외 ETF하고 동일하게 기초지수를 써서 동일한 투자 효과를 발행해주는 ETF도 있고요. 또 재간접이라고 미국 ETF에 아예 투자를 해주는 ETF들도 있어요. 자, 이 ETF는 해외 ETF 보수도 내고 국내 ETF 보수도 내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수를 아낄 거면 해외 ETF로 거래하는 게 좋은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보수를 더 내면 조금 더 편한 시간에 거래할 수 있고 또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자, 그리고 기초지수를 똑같이 하거나 재간접으로 투자하지 않고도 비슷하게 해외 ETF의 수익률을 모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국내 ETF도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거 글로벌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도 있는데요. 자, 타이거도 있고 타이거 글로벌 운용사가 있어요. 자, 타이거 글로벌은 미래에셋에서 해외의 글로벌 X라는 운용사를 통해서 운용하는 ETF들을 말하는데요. 이 운용사의 상품이 미국, 중국,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룹의 자회사들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 상장된 ETF들 중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계속 국내에 상장시키고 있답니다. 자, 바로 이 ETF들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의문점이 생기죠? 자, 두 ETF의 세금은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입니다. 두 ETF, 즉 해외 ETF와 국내 ETF는요,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답니다. 자,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요.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요. 자, 두 세금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양도소득세율은 22%이고요. 배당소득세율은 15.4%예요. 그럼 국내 ETF가 세율이 낮아서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는
처음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본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도소득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ETF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분리과세가 돼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ETF를 통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이 매매 차익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단 해외 ETF에 투자해서 또 우리가 매월 받는 배당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배당소득은 국내 ETF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해외 ETF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매매 차익 834만 원까지는 세금 면에서 해외 ETF가 유리하고요. 자, 매매 차익이 834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국내 ETF가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엑셀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매매 차익을 830만 원을 한번 넣어보면 해외 ETF는 세금이 127만 6천 원이고요. 자, 국내 ETF는 세금이 127만 8,200원이죠. 자, 국내 ETF가 세금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 차익을 840만 원으로 한번 넣어보면 해외 ETF는 129만 8천 원이고 국내 ETF는 세금이 129만 3,600원입니다. 자, 국내 ETF의 세금이 더 적어졌네요. 즉, 약 834만 원이 넘으면 국내 ETF의 세금이 더 저렴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면 834만 원이 넘는 이익이 났을 때는 국내 ETF에 투자하신 분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신 거고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해외 ETF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자, 종합과세로 넘어가면요,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세금 계산 엑셀표는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간단 명료한 엑셀표입니다. 자, 그리고요, 해외 ETF는 ISA나 IRP 연금저축으로는 담을 수 없는 거는 다 아시죠? 예,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커뮤니티로 데일리 레터를 시황으로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매일의 시황은 커뮤니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올리고 나서 관심의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자,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는데요. 자, 이때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뭉개버리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었죠. 자, 하지만 채권금리는 1월 26일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자, 현재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자, 저는 파월의 발언 중에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지만 이라는 멘트에 주목했어요. 자, 시기의 문제이지 올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언한 거기 때문이에요. 자, 기억해 보시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발언에 비하면 스탠스가 확 바뀐 발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연준의 스탠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이처럼 비둘기로 스탠스가 바뀐 거죠. 자, 이제는 스탠스 변화가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자, 이러한 비둘기적인 분위기에서 금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인하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아직도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한 금리 환경의 분위기를 담아서 2024년도 2월 투자 가이드를 발행을 했어요. 자, 제가 댓글에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올려놨고요. 자, 혹시 GPTS 플러스를 구독하시는 분이시면 댓글에 있는 머니부티크 GPT한테 투자 가이드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죠? 예, 구독하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